전하께서 제 형제들을 죽이셨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이 다음 왕이 될 것입니다. 1418년 창덕궁. 한 여인이 홀로 달빛 아래 서 있습니다. 50여 년의 삶이 그녀의 눈빛에 흐릅니다. 승리도 패배도 아닌 그저 차가운 진실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전하, 제가 전하를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전하께서는 제 오빠들을 죽이셨습니다. 대답은 없습니다. 다만 밤바람만이 궁궐을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좋습니다. 전하께서 이기셨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제 아들이 곧 왕이 될 것입니다. 태종 이방원, 조선을 피로 물들인 강력한 왕. 그러나 그 왕자 뒤에는 또 다른 이름이 숨어 있습니다. 원경왕 후 민씨. 정몽주를 죽이라 명한 것도, 왕자의 난을 설계한 것도, 태종을 왕으로 만든 것도 바로 그녀였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남편은 가장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그녀의 가문을 뿌리째 뽑아버렸습니다. 왕을 만든 손이 너무 강하다는 이유로. 오늘 우리가 마주할 이야기는 사랑의 배신이 아닙니다. 권력의 본질에 관한 잔혹한 기록입니다. 함께 왕자를 만든 두 사람. 그들은 왜 서로를 파괴해야만 했을까요? 지금부터 조선 최고의 권력 설계자이자 가장 비참하게 버려진 여인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365년 여흥민씨 가문. 조선이 세워지기도 전 고려 말의 혼돈 속 한 여자아이가 태어납니다. 민씨. 그녀는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인형을 가지고 놀 때 그녀는 아버지의 서재에 몰래 숨어들어 병법서를 읽었습니다. 저 아이는 여자로 태어난 것이 한스럽구나. 민 씨의 아버지는 딸을 바라보며 탄식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민 씨는 이미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자라서 왕이 될 수 없다면 왕을 만드는 사람이 되면 되지 않을까? 1382년 민 씨에게 혼담이 들어옵니다. 민 씨 아가씨를 이성계 장군의 다섯째 아들과 혼인시키고자 하오. 다섯째 아들이라. 서열도 낮은데. 주변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민 씨는 이방원을 처음 본 순간 전율했습니다. 이 사람의 눈빛. 이것은 평범한 왕자의 눈이 아니야. 방원의 눈빛에는 칼날이 숨어 있었습니다. 권력을 향한 어두운 욕망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왕이 될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 다섯째 왕자가 무슨 왕이 되겠느냐? 아버지, 제게 이 혼담을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1382년 가을, 혼례식. 첫날 밤 방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인은 나를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소? 민 씨는 방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전하, 저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하께서 곧 왕이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오? 나는 다섯째 아들일 뿐이요. 지금은요. 하지만 왕이 되는 것은 서열이 아닙니다. 야심입니다. 그녀가 방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전하의 눈빛에서 저는 왕의 야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하를 왕으로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에 맺어진 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을 향한 두 야심가의 위험한 계약이었습니다. 1388년 위화도 회군. 이성계가 군사를 돌려 고려 조정을 장악합니다. 그날 밤 민 씨는 방원을 불러 앉혔습니다. 서방님, 지금입니다. 움직이셔야 합니다. 아직 이루오. 형님들도 계시고. 서방님, 권력의 세계에서 망설임은 죽음입니다. 1392년 조선 건국. 이성계가 태조로 즉위합니다. 그러나 태조는 방원이 아닌 막내 아들 방석을 세자로 책봉합니다. 정도전의 계략이었습니다. 방원을 제거하고
자신이 조종할 수 있는 어린 왕을 만들려는 음모. 궁궐 전체가 방언을 압박했습니다. 방언은 분노했지만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민씨가 움직였습니다. 어느 깊은 밤 그녀는 몰래 친정 오빠들을 불렀습니다. 민무구, 민무질, 조선 최고의 무인들이었습니다. 오라버니들, 제 남편을 도와주십시오. 왕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무슨 소리냐? 그것은 역모다. 오라버니, 역모가 성공하면 혁명이 되고 실패하면 역모가 됩니다. 우리는 성공할 것입니다. 1398년 여름, 정도전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방언의 사절을 급습하라. 무기를 숨겨두었다. 위기의 순간. 그러나 민씨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무기를 연못 깊숙이 가라앉혀 두었습니다. 병사들이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물러갔습니다. 그날 밤 민씨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먼저 쳐야 합니다. 그들이 안심하고 있을 때. 하지만 서방님, 지금 망설이시면 다음 기회는 없습니다. 1398년 8월 26일 밤, 제1차 왕자의 난. 민씨가 설계하고 민무구와 민무질이 군사를 이끌고 방언이 칼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 한양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정도전의 목이 땅에 떨어졌고 세자 방석이 제거되었습니다. 새벽 방언이 민씨를 안았습니다. 당신 덕분이요. 그러나 민씨는 미소 짓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는 것과 왕으로 남는 것은 다릅니다. 2년 뒤 제2차 왕자의 난이 터집니다. 또다시 민씨의 전략이 빛을 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400년 방언이 조선의 세 번째 왕, 태종으로 즉위합니다. 민씨는 왕비, 원경왕후가 됩니다. 1401년 태종 즉위 1년. 조선 왕실은 겉보기에 평화로웠습니다. 그러나 궁궐 안에서는 모두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태종 전하께서 왕이 되신 것은 왕후 덕분이다. 민무구와 민무질이 없었다면 왕자의 난은 실패했을 것이다. 신하들의 속삭임은 사실이었습니다. 태종 역시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그를 서서히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태종이 왕후를 찾았습니다. 경은 나를 왕으로 만들었소. 제가 아닙니다. 전하께서 스스로 왕이 되신 것입니다. 아니요. 당신의 가문이, 당신의 오빠들이, 당신의 머리가 나를 여기까지 끌어올렸소. 민씨는 태종을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전하께서는 혼자서는 왕이 되실 수 없었다는 말씀이십니까? 태종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이후 태종은 변했습니다. 왕후를 멀리했습니다. 후궁을 늘렸습니다. 왕후의 영향력을 차단했습니다. 그러나 민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이미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나를 버렸다면 내 아들을 왕으로 만들면 된다. 셋째 아들 충녕대군. 훗날 세종대왕이 될 그 아이. 충녕아, 너는 왕이 될 아이다. 하지만 어머마마, 저는 셋째입니다. 충녕아, 왕이 되는 것은 순서가 아니다. 능력이다. 그리고 너는 능력이 있다. 민씨는 충녕에게 최고의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충녕아, 왕이 된다는 것은 외로운 일이다. 권력의 정상에 선 사람은 언제나 혼자다. 어머마마와 아버마마께서도, 우리도 그랬다. 함께 왕자를 만들었지만 결국 서로를 의심하게 되었다. 그것이 권력의 저주다. 1408년 태종이 세자 책봉 문제로 고민에 빠졌습니다. 장남 양령은 방탕했고 차남 효령은 불교에 빠져 있었습니다. 신하들이 속삭였습니다. 충녕대군이 가장 현명합니다.
그러나 충령은 왕후의 아들입니다. 태종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민씨의 아들을 세자로 만들면 다시 민씨 가문이 권력을 잡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명확했습니다. 충령 외에는 대안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태종이 왕후를 불렀습니다. 경은, 충령을 세자로 만들고 싶소? 민씨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전하께서 결정하실 일입니다. 경의 속마음을 알고 싶소? 전하, 저는 이미 제 역할을 다했습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은 제 아들을 훌륭하게 키우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전하께서 선택하실 것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충령입니다. 민씨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전하께서 아무리 저를 미워하셔도 조선을 위해서라면 충령을 선택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전하, 저는 이미 이겼습니다. 그 순간 태종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졌습니다. 저 여자를 제거해야 한다. 태종은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왕후를 직접 건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왕후의 뿌리를 잘라내기로 했습니다. 민씨 가문을 없애는 것. 1414년 가을, 태종이 조정에서 선언했습니다. 외척의 권력이 왕권을 위협하고 있다. 민무구와 민무지를 말하는 것이다.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무구와 민무질은 태종을 왕으로 만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전하, 그들은 전하의 은인이십니다. 그들이 나를 도왔다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그것이 영원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들은 왕후의 친정 오빠들이십니다. 그래서 더욱 위험하다. 그날 밤 원경왕후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마, 민무구 대감과 민무질 대감께서 체포되셨습니다. 민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마마, 전하께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다. 전하께서는 이미 결정하셨다. 왕의 결정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녀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라버니들, 용서하십시오. 모두 제 탓입니다. 1415년 봄, 민무구와 민무질이 처형되었습니다. 죄목은 왕권 침해였습니다. 처형장에서 민무구가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우리는 역모를 꾸민 적이 없다. 우리는 오직 왕을 위해 칼을 들었을 뿐이다. 두 형제의 목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왕을 만들었다가 왕에게 버려진 것입니다. 그날 밤 태종이 왕후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한때 함께 왕자를 꿈꾸던 두 사람. 이제는 완전한 적이 된 두 사람. 경은 나를 원망하겠지. 민씨는 태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슬픔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전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왕으로서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태종은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만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민씨가 천천히 태종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전하, 이 왕자는 제 피로 세워진 것입니다. 제 오빠들의 목숨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알고 있소. 그런데 전하께서는 그 손을 잘라내셨습니다. 좋습니다. 전하께서 이기셨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전하께서 지키려는 그 왕권은 곧 제 아들에게 넘어갈 것입니다. 태종의 몸이 굳었습니다. 전하께서는 저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제 가문을 뿌리째 뽑으셨습니다. 하지만 제 핏줄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제 아들은 왕이 될 것입니다. 전하의 승리는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기억할 것입니다. 누가 이 왕조를 세웠는지를. 태종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다시는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궁궐에 살면서도, 같은 하늘 아래 있으면서도 그들은 서로에게 완전한 타인이 되었습니다.
원경왕후는 조용히 살았습니다. 궁궐에서 그녀의 존재는 점점 지워졌습니다. 신하들도 그녀를 찾지 않았습니다. 태종 역시 그녀를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민씨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충령을 왕으로 만드는 것. 1418년 태종이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세자 양령을 폐하고 충령을 세자로 책봉한다. 조정이 술렁였습니다. 결국 왕후의 승리입니다. 태종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었습니다. 충령은 완벽했습니다. 결국 그 여자가 이긴 것인가? 그날 밤 원경왕후는 충령을 불렀습니다. 충령이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세자가 되었습니다. 그래, 잘했다. 민씨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아버마마와 어머마마 사이가. 충령아. 민씨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왕이 되거든 잊지 마라. 무엇을 말씀이십니까? 권력은 함께 나눌 수 없다는 것을. 충령은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마마와 어머마마께서는 함께 왕조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함께 왕조를 세웠기 때문이다. 무슨? 충령아, 잘 들어라. 민씨의 목소리가 슬펐습니다. 권력을 함께 만든 두 사람은 결국 서로를 두려워하게 된다. 그것이 권력의 저주다. 나와 내 아버지는 함께 왕자를 만들었다. 그래서 서로를 믿을 수 없게 되었다. 너는 혼자 힘으로 왕이 되어라. 그래야 두려워할 사람이 없다. 그리고 충령아. 민씨가 아들을 안았습니다. 좋은 왕이 되어라. 내 어미가 하지 못한 일을 해라. 무슨 일을 말씀이십니까? 백성을 사랑하는 것. 나는 권력만 생각했다. 그러나 너는 다르게 살아라. 1420년 원경왕후 민씨 향년 50세로 승하하셨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충령아, 좋은 왕이 되어라. 원경왕후의 장례식 날, 태종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하, 왕후의 빈소에 가지 않겠다. 태종은 끝까지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죽어서도 용서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1418년 충녕대군이 조선 제사대 왕세종으로 즉위했습니다. 그리고 세종은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백성을 사랑하는 성군이 되었습니다. 그 위대한 왕의 뒤에는 원경왕후 민씨가 있었습니다. 태종은 민씨를 무너뜨렸지만 민씨의 아들은 조선 최고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묻습니다. 진짜 승자는 누구입니까? 권력의 세계는 잔혹합니다. 사랑도, 동지애도, 은혜도 모두 짓밟히는 곳입니다. 원경왕후 민씨는 그것을 온몸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녀는 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왕은 그녀를 파괴했습니다. 왜일까요? 왕을 만든 손이 너무 강했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함께 나눈 두 사람은 결국 서로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것이 권력의 저주입니다. 그러나 원경왕후의 마지막 복수는 완벽했습니다. 남편이 지우려 했던 그녀의 이름은 아들을 통해 역사에 영원히 새겨졌습니다. 세종대왕. 그 이름 뒤에는 원경왕후 민씨가 있습니다. 역사는 그것을 기억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말합니다. 태종이 민씨 가문을 제거한 것은 왕권 강화를 위한 필연이었다. 또 다른 학자들은 반박합니다. 그것은 배신이었다. 함께 권력을 세운 동지를 버린 비겁한 선택이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력을 함께 만든 두 사람. 끝까지 서로를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결국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제거해야만 할까요? 원경왕후 민씨.
조선 최고의 권력 설계자, 왕을 만들고 왕에게 버려진 여인. 그러나 그녀의 진짜 승리는 아들 세종을 통해 이룬 복수였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움직였다면 댓글에 주인공의 이름 원경왕후 4글자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역사 속에 조용히 묻혀있던 한 인물의 이야기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인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권력은 사라지고 이름은 잊혀져도 선택의 흔적은 역사가 기억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지나간 기록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묻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구독과 좋아요가 잊혀진 역사 속 감동을 다시 불러옵니다. 여기는 비밀의 한국사입니다.